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리얼미터가 매일경제 레이더 피해 의뢰로 조사한 거예요. 문재인 28.1, 반기문 21.8, 21.8, 28.1, 다음에 이재명 9.0, 안철수 7.4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반기문이 한국에 들어와서 거의 처음 반영되는 그런 여론조사거든요. 근데 지지율 반등이 아니고 떨어져요. 뭐 오를 만한 행동을 했어야지 오르죠. 이명 반근혜란 말 요즘에 유행이거든요. 그리고 남자 박근혜라는 뜻으로 반근혜라는 표현도 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붙여준 박근혜 씨의 별명은 칠푼이었고요. 그보다 못하다는 의미의 반푼이. 칠푼이는 온푼이의 10분의 7이라는 뜻이고 반푼이는 10분의 5 이런 뜻이거든요. 더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혹평을 받고 있죠. 예. 반기문 씨가 정말 좋은 행보를 보여줬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배신자에 대한 철저히 경쟁해야 된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문재인 지지율은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히려 올라갔고요. 반기문은 내려갔습니다. 이건 일단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고 시작하죠. 여론조사를 다 믿는 건 아니다. 여론조사를 완벽히 신뢰하는 건 아닌데 흐름만 본다. 미리 전제를 해놓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대선 가면 이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나온다는 말씀은 이제 실제보다는 더 높게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양자 대결이나 삼자 대결도 여론조사가 있는데 대선 가면 그렇게 안 나오니까 흐름만 보자는 거죠. 누가 올라가고 떨어지는지. 이번 주 여론조사는 야마, 코어가 이거예요. 반기문이 컨벤션 효과 전혀 없었다. 실제로 가면 이렇게 안 나올 거다. 저도 조금 다른 말씀 드려볼게요. 실제로 가면 이렇게 안 나올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무리하거나 조금 소위 얘기하는 리스크가 있는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인가요? 우리가 반기문 컨벤션 효과가 그래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실제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조사는 나오기 직전 조사였잖아요. 그래서 귀국 직전 조사였죠.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귀국해서 다니고 나면 그래도 컨벤션 효과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할 때 제가 별로 안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혼자 집에 가가지고 야 이러다 오르면 어떡하지 하고 사실은 약간 쫄아가지고 야 이거 이러다가 또 여기 저 새날에서도 패널 잘리면 어떡하나 내가 속으로 사실은 그거 막 페이크 뉴스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한 게 김민석 대표님 아니에요 그럼? 아니 근데 나 이거 안 올라야 되는데 하고 속으로 되게 쫄고 있었는데 안 오르는 것처럼 저는 실제로도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진다는 거죠. 결국은 기대를 맞춰줘야 이게 되는 건데 기대를 앞으로도 계속 맞춰줄 수 있는 것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당에 들어가도 그렇게 될까요? 그 바른정당에 들어가도 지금은 이제 혼자 움직이는 거고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생기는 걸 수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서 두 분이서 30분을 대화를 나눴다고 하면 그 안에서 뭔가 모종에 뭐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정당이 들어가서 좀 조직된 힘이 받쳐주면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전 반대로 보는데요. 네. 바른정당 지지율보다 반기문 지지율이 높잖아요. 근데 그 지지율을 물론 반기문이 들어가면 바른정당 지지율도 좀 올라가겠지만 사실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어차피 박근혜는 직접 만날 수 없다고 치면 이명박을 만난 것 자체가 어쩌면 패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보수의 본령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새누리당을 더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면요. 그럴 때 이쪽 저쪽 양다리 계속 걸치다가 바른정당에 딱 안착하는 순간 오히려 새누리당 고정 지지율은 더 빠지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기 전부터 너무 오래전부터 설레발을 친 결과예요. 오기 전부터 어떤 실체가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지율이라는 게 존재를 했고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오면 뭔가 대단하게 바뀔 것처럼 해서 아주 정말 공허한 지지율이 있다가 딱 오니까 이건 정말 그거에도 새누리당 그 지지하는 사람들 수준에도 못 맞춰줄 정도인데 뭐 제가 저번 주에는 김혜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지지율 바뀌니까 그때 가봐야 한다고 했는데 요 일주일간 행보를 보니까 아니에요. 오를 것 같지도 않아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시더라고. 가짜뉴스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다 안 된다고만 얘기하면 또 견제를 누군가 해야 돼서 저는 반기문을 약간 좀 띄워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니까. 근데 이런 지지율은 들어오기 전부터 새누리당 유, 바른정당 포함 그쪽 후보로 뛸 것이다라고 들어왔는데 구 여권 내에서 반기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갈리는 추세. 예를 들면 새누리당 안 갈 거야. 박근혜
정당으로는 안 들어갈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반기문에 대한 지지율을 처리하는 상태인 거고 기존에 여권 지지해왔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어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반기문을 지지할 거고 네. 일단 여기서 일단 갈렸을 거라고 좀 보고요. 근데 이제 아직 마음 못 주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은 반기문의 이런 발언들이 있잖아요. 뭐 기회가 되면 촛불 집회도 나가겠다라든지 팽목항을 간다라든지 그쪽 지지 세력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마음을 못 주거나 아예 제껴놓거나 하는 그런 민심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선택을 하고 검증을 하고 뛰면 뛸수록 빠진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어차피 이건 예측이니까 이제 자신의 전망을 조금 더 이렇게 내놓는다는 점에서 얘기한다면 계속 빠질 거라고 했던 전망에 기초해서 저는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많이 빠지고 굉장히 흔들릴 거라고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반기문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신기루인데 이게 뭔가를 포괄적인 지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 근데 와서 이미 지금 하나씩 쳐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결국은 뭐 정치 교체 얘기하면서 뭐 뭔가 포괄적인 현재의 정치와는 다른 정말 세계적인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유엔 수준의 뭐 이런 거를 시전하실 줄 알았는데 내놓을 것처럼 보이다가 네. 결국은 가다가 이것저것 치고 안 돼서 다른 정당으로 간다. 별거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쭉쭉 빠질 거라고 봐요. 쭉쭉 빠지면서 안희정 후보가 그 덕을 보지 그럴 수도 않을까. 있겠네요. 충청도의 반기문의 표가 충청도 분들이 뭐 물론 꼭 지역적인 선택을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분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 어쨌든 충청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 중에 일부가 안희정 후보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안희정 후보가 조금 그러니까 쭉쭉쭉 빠지게 되면 그 효과를 안희정 후보가 좀 보지 않을까. 반기문 총장의 주위에 이제 그 MB맨들 많이 붙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치는 연예인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이미지를 끌어올릴 것인지가 연구가 안 된 상태로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들어온 게 보이고 반기문 컨벤션 효과가 들어와서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급의 뭔가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자기 갖고 있는 신화가 하나씩 깨지는 장면을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진짜 정말 형편없구나라고. 그러니까 반기문 컨벤션 효과를 지금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별로 반영된 게 없는데요. 다른 여론조사를 보니까 황교안이 누렸어요. 9.8%까지 올라간. 새누리당 후보로 그러니까.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반기문의 컨벤션 효과가 황교안한테 튀는 뭐 이상한 이런 상황도 드물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그 대목만 놓고 말씀드린다면 만약 반기문이 빠지면 차라리 황교안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덕을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반기문의 지지층의 그 성격이나 또는 반기문 지지도가 빠졌을 때 그것의 변수를 꼭 무슨 충청권 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상 어쨌든 비문 또는 범여 플러스 아직 마음을 못 정한 표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반이 스탠스가 애매해지고 그러면서 가능성이 뚝 떨어지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색깔이라도 지키자라고 하는 정통 보수층의 지지세들이 어떻게 반기문 갖고 정권 교체해볼 가능성은 없네. 차라리 색깔 지키고 확실하게 보수를 이후라도 내다보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봐요. 반기문이 안 하면 그러면은 후보가 없는 거잖아요. 황교안이 차출돼서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근데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 사퇴하고 나오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부총리 유일호 씨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하는 건데 지금 그거 원하는 거죠. 다른 방송 있잖아요. 다른 방송에서 처음에 황교안 얘기를 하니까 막 비웃어요. 저는 2년 전부터 마찬가지예요. 김현 의원님 내가 너무 좋은 게 우리도 2년 전에 황교안이 총리가 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잠재적으로 여권의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 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그건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자 대결이 여권에서는 바른정당이 반기문하고 새누리당이 황교안, 민주당이 문재인 그리고 국민의당이 안철수. 예. 근데 이 이야기 다시 하시기로 하시고요. 지금 재밌는 거를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3자 대결 한번 볼게요. 3자 대결. 3자 대결을 보면 문재인 41.5, 반기문 30.5, 안철수 12.3이에요. 10포인트 이상 월등하게 앞서는 상황이 오거든요. 3자 대결을 하면 문재인이 반기문 총장을 10% 이상 앞서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철수가 만약의 경우에 양보를 또는 뭐 등등등 해서 야권 최종 후보로 나오지 못할 경우 양자 대결로 갔더니 재밌는 현상이 문재인이 47 그리고 반기문이 35인데요. 정확하게 안철수의 지지율을 반분해갖고 딱
5포인트씩 가져가더라고요. 그 지지율을 분석이 완벽하게 되는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야권 성향과 여권 성향이 이렇게 딱 맞물려 있는 거. 근데 지금 이게 대선은 사실 우리 역사의 코어 중에 코어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가면 야권 단일화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떼어놓은 상태로 가다가 나중에 뭔가 급변하면서 이것 때문에 대선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왜 들죠? 기우라 그러죠. 그 우려. 진짜로 그럴까요? 네, 우려. 네. 반우려. 단장님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늘 기본적으로 그거를 이제 우려하죠.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제1야당 민주당 자체의 경선에서 파열음이 나지 않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뭉쳐서 가느냐 하는 게 우선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야권 단일화에 있어서의 중추적인 핵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게 실제 지표에 있어서도 그렇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게 노력만으로 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어 가령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될 경우에는 야권 단일화 방식에는 응하지 않고 어쨌든 끝까지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실 저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럴 경우에도 실질적인 표의 단일화를 해가는 것이 옳겠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요새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박원순 시장이 약간 좀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이 최근에 미미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갤럽에서 대선 주자 8명 중에서 빼버린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네.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정확한 건 누구누구 예시가 없이 사람이 직접 답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몇 명에 들어있고 상관없이 나는 김민석 찍을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뭐 8명 안에 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빠져버리면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새가 더 쪼그라들 가능성이 없잖아요. 리스트에 없는데 박원순 시장님 굉장히 마음이 좀 급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튀시는 부분도 좀 있고. 그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경선을 거쳐서 대선 본선까지 가는 과정을 예를 들어 한 주자의 입장에서 쭉 간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박원순 시장님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반기문 제가 전 총장 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낸 건데 반 총장이 뭐 지금 돈이 없어서 가령 뭐 당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얘기 등등 포함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계속 매일매일 한 가지를 하면 예를 들어 뭐 2가지 하면 하나 정도는 악재가 나오면서 이게 쭉쭉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더 관심 갖는 그런 악재는 뭐였냐면 이번에 기자들한테 나쁜 놈들 막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놈들이라고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양반의 지금 심리가 한 일주일 사이에 어디까지 갔을까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굉장히 지금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짜증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매일매일 일어나서 이 주어진 스케줄을 소화하고 그다음에 질문에 답하고 하는 것이 거의 하루 종일 온 국민 앞에 맨낯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것이어서 정말 상당한 준비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실 아주 정상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시차도 극복 안 됐을 정도의 지금 시간에 무리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게 지지율이 지금 쭉쭉 빠지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극복할 만한 이제 별로 다른 수단이 없는 것이어서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얘기한 것이고 지금 이제 박 시장님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다른 얘기로 지금 이제 온 건데 박 시장님이 가령 그런 하나의 건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초조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그런 초조함의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지금 아마 반기문 전 총장에게서 훨씬 더 증폭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다음 방송 지금 녹음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방송에 정치인들의 뇌구조 분석하는 코너가 있어요. 제목이 반기문 이미 멘탈 붕괴됐다 해서 그 징후들이 있어요. 그 방송에서 또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까지 저는 가버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보다 훨씬 더 못하는 행보를 보임으로써 자기 스스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 김현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기억나세요? 옛날에 이회창 씨가 창자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옛날에 그 창자론. 그게 기자들한테 한 얘기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굉장히 짜증을 많이 냈었어요. 왜 그런 걸 저한테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카바가 됐죠. 카바가 아마 됐죠. 언론에서 그거를 키우지 않고 카바한 거예요. 반 총장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종편의 패널이 한나 얘기해서 반 총장이 종편의 존재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생으로 나가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10년 전에는 사실은 생중계되는 형태의 보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성된 뉴스만 나온 거고, 그리고 적당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사지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에 이게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이제 감시 구조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10년이라는 공백 기간, 대한민국의 1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이런 문제에 적응하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제일 놀라운 건 사실은 주머니에 손 놓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아, 그랬어요? 네, 강중가 기자들하고 뭐 삼겹살 구워 먹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손을 넣었다 뺐다가 하시더라고요.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은 늘 받뜸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의전적으로 최고의 의전을 받았고 최고의 대접을 받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 157개인가 다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년 사이에 예전에 있었던 본인의 겸손함, 이제 그 뭐 기름 장어도 있지만 겸손함도 있었던 분이에요. 그것이 싹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늘 대접만 받다가 보니까 주머니에 손 넣는 거나 또는 본인한테 예의 없는 질문에 대해서 막말이 나오고 이런,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내구조 얘기하니까 말씀드린 거고. 박원순 시장은 사실은 좀 아쉬운 거는 세월호의 그 천막, 그다음에 이 촛불 집회가 가능한 것은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뭐 오세훈 시장이거나 이명박 시장이었다면 그런 집회 상상도 못하는 거죠. 뭐 이면 불상사가 나도 12번은 더 났을 텐데 그런 본인의 장점과 그 역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정을 잘했던 박원순 시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정 운영도 잘한다 이러면 되는데 조금 네거티브적인 방식이 사람들한테 실망감을 주고 오지 않았냐. 그리고 공동정부 지금 구성에 대해서 공동정부하고 공동경선인데 그런 것도 좀 네, 그 얘기는 이따가 좀 더 분석해 보시기로 하시고요. 네. 결국은 이게 선거는 주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까 당을 입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누가 받쳐주면 어떻게 되느냐 등등 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에서 이미 이 현재의 상황을 풀어가는 반의 어떤 주자로서의 본인의 준비 정도 이게 드러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게 흔들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그 흔들리는 단계에 들어가 버렸다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그 주변에서 안정성 있게 준비해서 차라리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딱 정리된 메시지를 갖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갔으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반으로서 최상의 그림은 탄핵 국면이 없었을 때 귀국해서 들어와서 9월까지 반기문 대세론 아주 해피하게 누리면서 외곽을 돌다가 축 치고 들어오는 것이 최상이었는데 이미 그 구도가 깨져버렸는데 그렇다면 그러면서 들어왔을 때 자기의 지형을 보고 그래도 들어와서 그거를 최소한도로 이렇게 그 리스크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썼어야 됐는데 너무 준비 안 되게 들어와서 그냥 막 숨가쁘게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패착이었고 그게 한번 딱 꺾이는 순간 그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지금 계기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리적인 압박에서 쫓기는 입장이 되어져서 그래서 저는 이미 현실적인 정치 행보를 생각을 해보세요. 바른정당을 선택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놀겠어요? 예를 들어 뭐 유승민, 남경필 그러면 지금 뭐 지분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 당신은 어떻게 들어올 거냐? 경선을 할 거냐? 그럼 오케이 경선을 하겠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 그 안에 정말 몇 분의 1로 쭉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밖에서 두들겨 맞던 거를 공격받고 두들겨 맞고 하게 될 거예요. 어느새. 그러면서 가장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구도 자체가 이미 무너지는 걸로 가고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사실은 좁아지고 위축되고 쫓기고 이런 상태로 들어가서 그런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뭔가 지금 계기를 잡는데 이미 첫 단추를 잘못 깬 거 아닌가 그냥 그런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민석 단장님이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여당이 후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어쨌든 후보를 내서 싸워볼 만한 카드가 그래도 반기문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상황이기 때문에 기어이 어쨌든 2등 또는 후보까지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거다. 그리고 교통정리를 제가 볼 때는 해봐서 아는 MB. 내가 해봐서 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실수하는 이런 그 재반의 모습이 MB 때도 많이 봤거든요. 박근혜 때도 봤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것은 교통정리를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안 그러면 이제 후보가 없거든요. 시작도 못 합니다. 다른 후보로는. 그나마 반기문으로 가는 거 아니냐. 안희정 후보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안희정 후보가 조금 그러니까 쭉쭉쭉 빠지게 되면 그 효과를 안희정 후보가 좀 보지 않을까. 반기문 총장의 주위에 이제 그 MB맨들 많이 붙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치는 연예인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이미지를 끌어올릴 것인지가 연구가 안 된 상태로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들어온 게 보이고 반기문 컨벤션 효과가 들어와서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급의 뭔가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자기 갖고 있는 신화 하나씩 깨지는 장면을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진짜 정말 형편없구나라고. 그러니까 반기문 컨벤션 효과를 지금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별로 반영된 게 없는데요. 다른 여론조사를 보니까 황교안이 누렸어요. 9.8%까지 올라간. 새누리당 후보로 그러니까.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반기문의 컨벤션 효과가 황교안한테 튀는 뭐 이상한 이런 상황도 드물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그 대목만 놓고 말씀드린다면 만약 반기문이 빠지면 차라리 황교안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덕을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반기문의 지지층의 그 성격이나 또는 반기문 지지도가 빠졌을 때 그것의 변수를 꼭 무슨 충청권 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상 어쨌든 비문 또는 범여 플러스 아직 마음을 못 정한 표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반이 스탠스가 애매해지고 그러면서 가능성이 뚝 떨어지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색깔이라도 지키자라고 하는 정통 보수층의 지지세들이 어떻게 반기문 갖고 정권 교체해볼 가능성은 없네. 차라리 색깔 지키고 좀 무리하거나 조금 소위 얘기하는 리스크가 있는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인가요? 우리가 반기문 컨벤션 효과가 그래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실제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조사는 나오기 직전 조사였잖아요. 그래서 귀국 직전 조사였죠.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귀국해서 다니고 나면 그래도 컨벤션 효과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할 때 제가 별로 안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혼자 집에 가가지고 이러다 오르면 어떡하지 하고 사실은 약간 쫄아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또 여기 새날에서도 패널 잘리면 어떡하나 내가 속으로 사실은 그럼 그거 막 페이크 뉴스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한 게 김민석 대표님 아니에요 그럼? 근데 나 이거 안 올라야 되는데 하고 속으로 되게 쫄고 있었는데 안 오르는 것처럼 저는 실제로도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진다는 거죠. 결국은 기대를 맞춰줘야 이게 되는 건데 기대를 앞으로도 계속 맞춰줄 수 있는 것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당에 들어가도 그렇게 될까요? 그 바른정당에 들어가도 지금은 이제 혼자 움직이는 거고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생기는 걸 수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서 두 분이서 30분을 대화를 나눴다고 하면 그 안에서 뭔가 모종에 뭐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정당에 들어가서 좀 조직된 힘이 받쳐주면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전 반대로 보는데요. 네. 바른정당 지지율보다 반기문 지지율이 높잖아요. 근데 그 지지율을 물론 반기문이 들어가면 바른정당 지지율도 좀 올라가겠지만 사실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어차피 박근혜는 직접 만날 수 없다고 치면 이명박을 만난 것 자체가 어쩌면 패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보수의 본령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새누리당을 더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면요. 그럴 때 이쪽 저쪽 양다리 계속 걸치다가 바른정당에 딱 안착하는 순간 오히려 새누리당 고정 지지율은 더 빠지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기 전부터 너무 오래전부터 설레발을 친 결과예요. 오기 전부터 어떤 실체가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지율이라는 게 존재를 했고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오면 뭔가 대단하게 바뀔 것처럼 해서 아주 정말 공허한 지지율이 있다가 딱 오니까 이건 정말 그거에도 새누리당 그 지지하는 사람들 수준에도 못 맞춰줄 정도인데 뭐 제가 저번 주에는 김혜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지지율 바뀌니까 그때 가봐야 한다고 했는데 요 일주일간 행보를 보니까 아니에요. 오를 것 같지도 않아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시더라고. 가짜뉴스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다 안 된다고만 얘기하면 또
견제를 누군가 해야 돼서 저는 반기문을 약간 좀 띄워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니까. 근데 이런 지지율은 들어오기 전부터 새누리당 바른정당 포함 그쪽 후보로 뛸 것이다라고 들어왔는데 구 여권 내에서 반기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갈리는 추세. 예를 들면 새누리당 안 갈 거야. 박근혜 정당으로는 안 들어갈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반기문에 대한 지지율을 처리하는 상태인 거고 기존에 여권 지지해왔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어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리얼미터가 매일경제 레이더 피해 의뢰로 조사한 거예요. 문재인 28.1, 반기문 21.8, 21.8, 28.1, 다음에 이재명 9.0, 안철수 7.4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반기문이 한국에 들어와서 거의 처음 반영되는 그런 여론조사거든요. 근데 지지율 반등이 아니고 떨어져요. 뭐 오를 만한 행동을 했어야지 오르죠. 이명 반근혜란 말 요즘에 유행이거든요. 그리고 남자 박근혜라는 뜻으로 반근혜라는 표현도 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붙여준 박근혜 씨의 별명은 칠푼이었고요. 그보다 못하다는 의미의 반푼이. 칠푼이는 온푼이의 10분의 7이라는 뜻이고 반푼이는 10분의 5 이런 뜻이거든요. 더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혹평을 받고 있죠. 예. 반기문 씨가 정말 좋은 행보를 보여줬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배신자에 대한 철저히 경쟁해야 된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문재인 지지율은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히려 올라갔고요. 반기문은 내려갔습니다. 이건 일단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고 시작하죠. 여론조사를 다 믿는 건 아니다. 여론조사를 완벽히 신뢰하는 건 아닌데 흐름만 본다. 미리 전제를 해놓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대선 가면 이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나온다는 말씀은 이제 실제보다는 더 높게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양자 대결이나 삼자 대결도 여론조사가 있는데 대선 가면 그렇게 안 나오니까 흐름만 보자는 거죠. 누가 올라가고 떨어지는지. 이번 주 여론조사는 야마, 코어가 이거예요. 반기문이 컨벤션 효과 전혀 없었다. 실제로 가면 이렇게 안 나올 거다. 저는 조금 다른 말씀 드려볼게요. 실제로 가면 이렇게 안 나올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있는 사람들은 반기문을 지지할 거고 네. 일단 여기서 일단 갈렸을 거라고 좀 보고요. 근데 이제 아직 마음 못 주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은 반기문의 이런 발언들이 있잖아요. 뭐 기회가 되면 촛불 집회도 나가겠다라든지 팽목항을 간다라든지 그쪽 지지 세력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마음을 못 주거나 아예 제껴놓거나 하는 그런 민심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선택을 하고 검증을 하고 뛰면 뛸수록 빠진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어차피 이건 예측이니까 이제 자신의 전망을 조금 더 이렇게 내놓는다는 점에서 얘기한다면 계속 빠질 거라고 했던 전망에 기초해서 저는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많이 빠지고 굉장히 흔들릴 거라고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반기문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신기루인데 이게 뭔가를 포괄적인 지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 근데 와서 이미 지금 하나씩 쳐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결국은 뭐 정치 교체 얘기하면서 뭐 뭔가 포괄적인 현재의 정치와는 다른 정말 세계적인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유엔 수준의 뭐 이런 거를 시전하실 줄 알았는데 내놓을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가다가 이것저것 치고 안 돼서 바른정당으로 간다. 별거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쭉쭉 빠질 거라고 봐요. 쭉쭉 빠지면서 안희정 후보가 그 덕을 보지 않을까. 충청도의 반기문의 표가 충청도 분들이 뭐 물론 꼭 지역적인 선택을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분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 어쨌든 충청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 중에 일부가